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일자리를 잃은 분들과 관련된 그 급여 내용인데, 자, 그런데 투잡, 쓰리잡, 부업을 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투잡 그리고 부업을 하는 분들이 54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업으로 돈을 더 벌게 되면 이거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혹시 신고 잘 안 했다가 가산세를 맞을 수도 있는데 따져봐야죠. 슬기로운 세무 세원 시간입니다.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세무사님도 네. 솔직히 투잡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도 여기 나오는 방송에 출연하는 것 자체도 두 번째 작업이기 라디오 때문에 출연이 맞습니다. 부업이구나. 그걸 놓고 제가 여쭤봤네. 그러면 만약에 회사 일 마치고 뭐 이렇게 라디오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습니다만 대리운전이나 배달이나 편의점 알바나 이렇게 부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럼 이걸 다 세금을 따로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이러한 분들 아르바이트 소득도 다 이제 세법에서는 일용소득이라고 해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한 명의 사장 밑에서 3개월 미만 동안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건설업이라고 한다면은 1년 미만 동안 정사하는 사람들을 일용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일당이나 시급으로 해갖고 돈을 받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다 세금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알바비를 받을 때 세금이 미리 떼고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거에 대한 세금 신고는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일당이 15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떼어지고요. 그 이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세금이 떼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본래 다니는 직장에 연말 정산만 하면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그 원천징수라고 맞습니다. 해서 받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 안 떼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15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5만 원 일당이 안 된다 하면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나중에 금액이 뭐 14만 9천 원씩 누적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요. 아니요. 하루에 15만 원이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또 뭐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1,000원 미만이더라 하면은 그것도 세금을 이제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15만 원보다도 좀 더 번다고 하더라도 일당으로 번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케이스별로 좀 살펴볼게요. 3.3%라고 해서 이거 원천징수돼서 들어오는 분들 일명 이제 프리랜서 맞습니다. 아니면 외부에 프리로 이렇게 일을 뛰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은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 이거 2번 내야 됩니까? 2번 신고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이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자라고 해서 사업소득으로 보통 분류를 하고요. 하나의 뭐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달을 대행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 분들 아니면 번역 업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통 이제 프리랜서라고 보는데 본인이 직접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은 자기가 연말정산한 소득과 더해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프리랜서 소득은 이제 받을 때 미리 3.3% 원천징수를 돼가지고 이제 떼고 받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국세청이 다 보고가 미리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때 미리 떼어졌던 3.3%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득이 많다 그러면 또 더 토해낼 수도 있으니까는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서. 직장을 이게 저희가 오늘 주제가 이제 투잡이니까 직장을 다니는 거는 연말정산을 하고 프리랜서로서 소득을 얻는 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세무사님도 내년 5월에 KBS에서 받은 출연료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뭐 얼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다니면서 요즘에 그 무인 매장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투잡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 그러니까 직장인인데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네, 쉽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직접 세무서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사업하는 곳에 그 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러면은 통신 판매업과 같은 이런 신고 필증이라든지 이런 인허가증만 준비를 하시면은 사업자 등록을 쉽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냈다 그러면은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네.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다 하면 6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본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받았던 근로소득과 합쳐갖고 세금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제 뭐 사업소득이 많지 않다 그러면 월급을 받을 때마다 내 월급에서 떼어졌던 근로소득세를 환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오프라인 이런 매장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특히 SNS 같은 걸로 유튜버라든지 뭐 블로거 네. 또 막 SNS 가지고 뭐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판다고 해서 뭐 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법인을 냈느냐 안 냈느냐 해서 따라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직원을 뒀느냐 아니면은 뭐 사무실이라든지 일정 공간이 있는 스튜디오 같은 게 있느냐에 따라서 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면세 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버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MCN이라고 해서 네. 일명 유튜버 기획사 그쵸, 이런 게 그쵸. 있습니다. 여기 소속이 아닌 일반 유튜버 같은 경우나 뭐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라면은 과세 사업자로 간다면은 1년에 부가세 신고를 2번을 하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네.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는 안 하는데 네. 대신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면세 사업장에 대한 현황 신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요. 그리고 요 두 과세 사업자든 면세 사업자든 1년에 한 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과세 사업자든 면세 사업자든 종소세는 신고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투잡하시는 분들이 네. 요즘에 회사가 알기를 원치 않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이거를 숨길 수 있을까요? 끝까지? 네. 원칙적으로 뭐 숨길 수는 있는데요. 가능은 한데요. 이제 말을 안 하면 되는데 가장 뭐 많이 걸리는 사유가 네. 돈이 많이 벌리니까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걸리게 돼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본인이 밝히는 거 말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보험은 이제 중복해서 가입이 안 된다는 건데요. 아하. 이제 뭐 내가 두 군데에서 직장이 있다 아니면 두 군데 뭐 사업 엔잡을 하고 있다 하면 월 평균 보수 월급이 높은 곳이 이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됩니다. 뭐 월 평균 보수가 같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근로 시간이 많다거나 아니면 이제 근로자가 선택한 곳 위주로 해서 한 군데만 고용보험이 가입이 돼요. 그래서 사장이 이제 직원이 들어와가지고 4대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되더라. 안 된다고 통보가 오더라. 그러면 아 투잡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 어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뭐 방법은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고용보험 필요 없는 투잡을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은 아예 고용보험이 필요 없는 곳을 택해서 네. 투잡을 하면은 회사가 모를 수는 있는 거고. 네. 일정한 뭐 근무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고용보험 여부를 떠나서 소득 기준으로도 혹시나 투잡으로 버는 소득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까? 네. 투잡 소득이 1년으로 따졌을 때 2천만 원을 넘어가면은요. 내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부분에서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되는 이제 소득 어뢰 보험료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또 회사로 통보가 돼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직장 말고 다른 곳에서 2천만 원 넘으면 네. 건보료가 올라가요? 맞습니다. 추가로 더 내라고 나와요. 그게 회사로 알려지고 어디로 와요?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회사로 오게 돼요. 회사로 와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알게 되는 거죠. 오. 근데 이때에는 추가 소득이 있다라는 거, 연 2천만 원이 넘는 추가 소득이 있다라는 것만 알게 되고요. 이게 투잡을 통해서 벌린 소득인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뭐 이자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주식 투자를 잘해서 배당을 받는다든가 뭐 연금, 사업, 기타 뭐 어떤 소득 때문에 2천만 원이 늘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투잡이 있다라는 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무슨 소득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그게 뭐 유튜브 광고 수익이든 블로그 수익이든 쇼핑몰 판매 수익이든 네.
2천만 원을 넘어서면 합쳐서 그렇죠. 네, 근데 그 연간, 금액 네. 기준으로 회사에 통보가 간다. 네. 건보료가 올라간다. 국민연금 통해서도 겸업을 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걸리는 사유가 참 많긴 하죠. 네. 걸리는 이유 중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월 590만 원을 넘어간다. 네. 월 소득이 590만 원을 넘어가면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수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대상이 되는 이제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 590만 원 기준인 건데 우리 회사 급여가 이 사람 급여가 590만 원이 안 되는데 뭐 국민연금 상한이라고 해서 통보가 회사에 오게 된다면은 아, 다른 소득,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소득이 또 딴 데서 있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피하고 싶다고 한다면 근로소득이랑 본인의 사업소득을 합쳐가지고 59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를 한다거나 월간. 네. 또는 이제 쉽진 않겠지만 그 회사 자체에서 아예 월급을 590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네네네. 이 회사 상한선에 걸리니까는 다른 곳에서 상한선 걸렸다라는 걸 추정을 할 수 없게끔 되겠죠. 이건 세전으로.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네. 투잡, 부업 혹은 뭐 몰래 회사 몰래 뭐 유튜브를 한다라든지 네. 이게 우리가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회사에 걸렸다 예. 혹은 안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뭐 투잡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에 이렇게 다른 일을 하거나 네. 아니면 회사 출근해서 막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겸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따져볼 게 회사 내부 자체적인 규정인 사규에 겸업을 하지 말라라는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회사 입장이나 아니면은 겸업을 하고 있는 직원 입장이 서로 달라지는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편집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에 알바 뛰고 와서 낮에 우리 회사 졸면은 쉴 수 있고 또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고 밖에서 네. 또 뭐 동종업계에서 만약에 겸업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도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겸업을 하고 있는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헌법 1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네.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데 그럼요. 단순하게 회사 내부 규칙에서 이거를 뭐 금지하는 게 되겠느냐. 라는 것과 또 요즘 판례를 보면은요, 이제, 투잡을 뛰는 근로자 편의 손을 이제 들어주는 게 좀 더 많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투잡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56님이 저는 두 곳에서 4대 보험 모두 공제되는데요. 알바라서 급여가 100만 원, 14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두 곳에서 4대 보험이 모두 다 공제가 될 수 있나요? 자, 4대 보험 같은 경우는요. 크게 4개죠. 국민연금, 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에요. 네네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두 군데에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다 나오고요. 어허.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한 군데로 정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리고 산재보험은 다치면은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산재보험은 본인이 내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내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디서 다치더라도 그 산재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 그냥 여쭤본 거였었는데 우리 1056님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이 양쪽에서 떼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정산이 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급여가 더 많은 곳에서 부담을 하는 거다. 네. 혹시 부업하면서 세금 좀 절약할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네, 늘 강조하는데 세금 줄이려면은요, 영수증 많이 챙기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세금은 이제 빼기가 많아야 세금이 줄어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이 투자, 부업 하기 위해서 들어간 영수증이 있다, 돈을 썼다라는 증빙을 할 수 있다. 이것들 많이 모으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업소득을 떼었다, 3.3%를 떼었다 이런 거는 다 사업소득 영수증을 챙겨서 내가 세금 신고할 때 미리 얼마를 떼었고 내가 얼마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는 뭐 우리가 일한 데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 홈택스에서도 직접 본인이 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 꼭 하는 게 좋아요.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안 하게 됐을 때 가산세가 좀 크기 때문에 요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세금 신고는 꼭 하는 게 세금 줄이는 팁인 것 같습니다. 가산세는 무서우니까요. 네. 그리고 원래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도 꿀팁을 얻었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